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와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시금치 무침은 물론이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계란말이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한때 유명 만화 주인공을 통해 먹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강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색소인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하여 시력 보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뇌로 이동하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건강을 대표하는 채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금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섭취하시면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담석증을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의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담석으로 발견되는 담석증은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색소성 담석은 간경변이나 유전적 혈액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콜레스테롤 담석은 고지방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담석증은 명치 부위에 잘 발생하며 급체나 위경련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 국물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된장국에는 시금치가 아닌 다른 채소를 넣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에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화합물인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두부의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담석으로 변할 수 있으며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품들과 시금치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드시기 전에 시금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인 다음 섭취하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약 80%가량 제거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시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도 함께 일어나기에 되도록이면 단시간에 조리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 함유량이 높은 시금치를 섭취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과잉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대 3%가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청국장, 양파즙 그리고 포도 같은 평소 자주 드시는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죠.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참깨와 함께 드시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참깨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진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깨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 등의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시금치의 부족한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솔솔 뿌려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깨는 맛과 영양 그리고 고소한 향까지 더해주니 시금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벽의 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시금치의 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 것이죠.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및 호르몬이나 피부 건강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정신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세균의 번식력을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조혈 작용을 하는 망간, 그리고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계란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가 시금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해주니 눈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체내 지방 흡수를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비오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멸치, 두 번째는 두부, 세 번째는 항응고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어서 시금치와 황금 궁합을 보이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참깨, 두 번째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는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당뇨 완화를 위한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로콜리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깻잎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